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가문으로 메디치 가문이 있습니다. 중세 이탈리아에는 여러 유력한 귀족 가문들이 있었지만 메디치 가문은 그중 가장 유명한 가문으로 향신료 수입, 실크 제조 등 고가 물품들을 취급하여 축적한 부를 기반으로 한 금융업으로 피렌체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떠올랐고, 그렇게 이룩한 부와 권력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여 르네상스 예술의 황금기를 이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도한 부와 권력은 주변의 시기와 견제를 받았고, 당시 교황의 힘을 등에 업은 또 하나의 금융 가문 파찌가의 도전을 불러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피렌체의 가장 거대했던 두 금융 가문 메디치가와 파찌가, 암살과 보복으로 얽힌 두 가문의 처절한 대립과 결말을 소개하겠습니다. 피렌체의 평범한 부유층 가문이었던 메디치 가문은 13세기 이후 피렌체에서 영향력을 키워 15세기 중엽에 이르러서는 피렌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가문으로 성장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조반니 때에 메디치 은행을 설립했으며 아들 코시모 때에 유럽 전체의 지점을 확대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은 유력한 은행업자에서 유럽의 귀족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코시모의 손자 로렌초 때의 메디치 가문은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15세기 후반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끌면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그들을 시기하고 견제하는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황이던 식스투스 4세는 교황령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이몰라라는 마을을 구입하려 했고 메디치 은행에 대출을 요구했는데, 원래 이 땅이 피렌체에서 구입 예정이었기 때문에 메디치 은행은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을 거부합니다. 이 틈새를 파고들어 온 곳이 경쟁은행 가문인 파찌 가문입니다. 파찌 가문은 자금을 빌려주며 메디치 은행을 대신해 교황청 계좌를 차지했고, 모렌초와 교황청 사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파찌 가문은 피렌체에서 500년 이상 존재해 온 유력 가문이었습니다. 그 선조는 1차 십자군 원정에서 용맹을 떨친 이 파쪼라는 인물로 메디치 가문보다도 더 오래된 뼈대 있는 가문입니다. 그들이 은행업에 뛰어든 것은 14세기로 그 후 승승장구하여 15세기 후반에는 메디치 은행에 이은 두 번째로 부를 많이 소유한 금융가문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파찌 가문은 메디치 가문의 우호적이었는데, 파찌가의 장남 프란체스코는 메디치 가문에 대한 시기와 경쟁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과 로렌초 사이가 벌어진 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 메디치가의 제거를 응모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대출 문제로 균열이 간 교황청과 메디치 가문 사이에 또 다시 문제가 터집니다. 교황청이 피사의 주교로 프란체스코 살비아티를 임명했는데, 로렌초는 그를 도박과 아첨을 일삼는 인간으로 비난하고 피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교황이 메디치 가문을 적대시하게 된 결정적 사건으로, 파찌 가문의 프란체스타가 메디치 가문의 제거에 확고한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프란체스카는 로렌초의 적대적인 이몰라의 수장 지롤라무 니아리오도 포섭하여 살비아티 대주교와 함께 로렌초와 그 동생 줄리아노의 암살을 응모했고, 파찌 가문이 원로 야코보 대 파찌를 끌어들여 거사가 성공했을 경우 집정원을 장악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은 암살자로 2명의 사제를 포섭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1478년 4월 26일 주일 피렌체 성당의 미사에서 성찬식을 행하려던 순간 그들은 암살을 감행했고, 줄리아노는 프란체스코의 칼에 치명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2명의 사제는 로렌초를 공격했는데, 로렌초의 친구가 막아서는 바람에 그를 죽였으나 로렌초는 치명상을 피하고 도망가 목숨을 구합니다. 집정원을 장악하기로 한 살비아티 주교와 야코보는 집정원으로 쳐들어갔으나 집정원장이 눈치를 채는 바람에 장악에 실패합니다. 암살 주동자들이 광장으로 나가 시민과 자유를 외치며 자신들의 거사에 대한 군중들의 호응을 유도했으나 반응은 싸늘했고, 집정원 의원들이 나타나자 분위기는 급변해 상황은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 암살 주동자들은 대세가 기운 것을 느끼고 도주를 했습니다. 피렌체 도심은 혼돈에 빠져들었고, 로렌초가 건재한 모습으로 등장하자 도시 전체는 음모론자 색출로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란체스카 파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끌려나와 교수형을 당했고,
살비아티 대주교는 목에 밥줄이 걸린 채 창문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로렌초를 살해하려 했던 2명의 신부와 야코보 파치도 교수형을 당한 후 그 시체도 훼손당합니다. 이 사건은 파치 가문이 완전한 파멸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피렌체에서 추방당했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파치 가문의 명칭과 문장들은 영구적으로 사용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파치 음모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쿠데타의 실패로 피렌체에서 메디치 가문의 입지가 더 강해졌습니다. 교황은 대주교 프란체스코 살비아티가 군중에 의해 죽임을 당한 데 대해 분노해 나폴리 왕국으로 하여금 피렌체를 공격하도록 했으나 결국 로렌초를 제거하는 데 실패합니다. 교황청과 싸우는 와중에 메디치 은행은 타격을 받아 휘청거렸고 1492년 로렌초가 죽고 피에로가 가문을 이어받은 후 1499년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은 그 후에도 유럽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합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 피렌체의 정계에 진출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르네상스 예술의 대표적인 후원자였으며 그리고 3명의 교황과 2명의 프랑스 왕비를 배출하는 등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마지막 대공이 된 장 가스토네가 1737년 자식 없이 사망한 후 그의 누나이자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후계자인 안나 마리아 루이사도 끝내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메디치 가가 소장하고 있던 모든 예술품을 피렌체 밖으로 반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피렌체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1743년에 사망했고 피렌체인들의 열렬한 애도 속에 메디치 가의 긴 역사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